그 다음에 경험을 써야겠죠. 그러면 어떤 경험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끔 선생님 저는 유통 경험도 없고 편의점 경험도 없고 가맹점 경험도 없고 좀 경험이 부족해요. 어떤 경험을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1년 하반기 BGF 리테일 자소서입니다. 사실 일전에 제가 아주 긴 분량으로 항목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첨가하는 자소서 항목 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들어갑시다. 자, 항목 1번. 자,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1, 2, 3번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왠지 첫 항목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1번에 떡하니 있겠죠. 자, 여기에 BGF 내용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상관없다. 일단은 SC라는 직무, 뭐 상품 운영에 지원한다면 상품 운영, 마케팅에 지원한다면 마케팅. 대신에 뭘 이해를 해야 됩니까? CVS,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항목을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편의점보다 가맹점이다. 자, 가맹업입니다. 유통업이 아니에요. 유통업도 걸쳐 있을 뿐이지 본질은 가맹이야. 자, 가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가맹점에서 100이라는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이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본사하고. 임차 형태에 따라서 뭐 80대 20, 뭐 60대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구조를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 담배 상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저한테. 죄송합니다. 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그 다음에 다른 편의점 점주에게도 정말 중요해. 자, 왜 중요하냐? 자, 담배 사러 가면서 담배만 살까? 담배를 사면서 초콜릿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연관 구매라는 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을 방문시키게끔 하는 어떤 유인책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담배 상권이 예전에는 100m였어. 자, 100m 인정 근합해서는 점포 내에서 담배 상권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50m로 바뀌었어. 예를 들면 50m 반경에 A 점포가 담배를 팔고 있어. 근데 30m 근처에 있는 점포에서 이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편의점에는 담배를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데도 편의점이 정말 잘 되네 하는 곳이 있다면 정말 잘 되는 곳이죠. 그 정도로 담배 상권은 편의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 자, 요즘 편의점 PB 브랜드 트렌드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1차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다양화라든지 가성비에 좀 목을 맸어.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다? 고급 브랜딩화를 시킨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 뭐 한식 시그니처인가? 이게 나왔더라고. 자, 고급 브랜딩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자, 편의점의 PB 브랜드가 성장을 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고급 타겟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U에서 나오는 브랜드 트렌드가 어떠한지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CU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뭐 알고 있어야 돼? 카페 계신가? 그 다음에 또 미는 거 델라페, 와인.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밀 겁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뭐가 나오지? 호빵, 고구마. 하여튼 이런 식품류로 엄청나게 좀 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SC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해.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편의점 현자 애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 뭐 그런 일도 해? 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정말 별별 일을 정말 다 합니다. 왜? 편의점에는 이슈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슈를 점주님이 대신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존재가 누구야? 바로 SC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별 일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 자, 지금 할 일 아마도 많을 거야. 자, 추나 추동 진열이라고 해서 지금 전후로 해서 아마 추동 진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진열도 아마 도와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뭐가 있지? 그 대망의 빼빼로 행사. 자, 편의점에 5대 행사가 있죠. 자,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 데이, 이런 모모 데이 있잖아요. 예, 그 데이들이 일단은 편의점에 있어서는 대목이에요. 빼빼로 데이. 그래서 제가 한번 빼빼로 데이만 되면 한번 연락해봐. 살아있니? 애들이 답이 없어.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SC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거는 제가
사실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렸죠.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점 상품이라고 해서 뭐 본사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밀어라 뭐 그런 상품들이 있겠지. 야, 디저트 밀어, 텔라페 밀어. 그러면 그 상품들을 발주를 지도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겁니다. 뭐 점주님 이것 좀 넣어주세요.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발주를 지도하고 좀 독려를 하는 겁니다.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추나 추동 진열도 하고. 여기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 이겁니다. 자, 이거 걸려 있으면 일단 죽음.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 다른 브랜드로 옮기면 안 되잖아. CU 하시던 분이 나 GS 갈 거야. GS 하시던 분이 나 이마트 24로 옮길래. 자,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이탈을 못 하게끔. 그다음에 재계약 조율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 못 하겠다. 폐점할래. 도저히 힘들어. 자, 이런 폐점 위기에 놓인 점포들도 살려야겠죠. 이게 다 누구의 역할이다? SC의 역할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자, 이겁니다. 점포 이슈 해결. 내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과제라든지 업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점포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다고 전화가 걸려와. 그러면 당장에 또 일의 스케줄이 좀 꼬이죠. 그러면 다시 그 점포로 달려서 이슈를 해결하고 또 기본 업무를 하다가 또 이슈가 터져. 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C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점포를 나의 점포로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는 좀 이제 단편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뭐 유통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제 재밌게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예전에 문제를 하나 냈던 게 있었어. 어떤 음식점이 오픈했어요. 음식점 A가 있어. 우리 이제 대박 터뜨리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점 A를 오픈한 거야. 근데 이제 메뉴를 딱 2개만 냈어. 2-3개 정도. 뭐 A, B, C. 근데 이제 첫 달 매출이 완전 대박을 터뜨리는 거야. 막 5천만 원 나왔어. 와우.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자, 그런데 자, 이 메뉴의 매출들이 다 비슷해. 거의 비슷해. 자, 이 음식점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 안 될까? 정답은 잘 안 됩니다. 자, 왜일까? 고객의 구매 심리, 방문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 데이터는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대표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계속 신규 고객, 오픈빨이었다는 거. 오픈빨. 이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더 문제는 뭐냐면 2달째에도 이게 비슷해. 매출이. 모든 메뉴의 매출이 거의 다 비슷해. 이거는 재방문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방문을 하면 음식을 하나 먹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음에 와서도 보통 그 음식을 또 시키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구매라든지 재방문율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거의 의미해.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매출의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고가 되겠죠. 즉,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매출 서류와 현장 간에 어떤 괴리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 그 괴리감을 찾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야? 영업관리자의 역할이야.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의 구매라든지 트렌드 정황이라든지 이 상권의 정황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점주님의 성향이라든지 영업 전략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일단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럼 편의점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찌다 보니까 유통 강의가 된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자, 편의점 A가 있어. 점주님이 와, 이제 나도 성공을 해보자 하면서 야심차게 오픈을 했어. 근데 이제 한 달, 2달째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매출표를 깠겠지. 수많은 상품에 SKU가 있었을 거야. 그 매출들도 한번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단가라는 것도 봤겠지. 고객 한 명당 구매하는 비율. 뭐 객단가라고 있어요. 이거 뭐 통신업계에서는 뭐 APIU 뭐 이렇게 AIF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업계마다 부르는 단어들이 다 달라. 뭐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객단가까지 다 보고 객수는 몇 명이 왔고 뭐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권도 보겠지. 자, 상권은 크게 3개로 나누면 뭐가 있냐면 주택, 직장, 유흥.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또 뭐가 있어? 학원, 뭐 관광, 특수,
자, 근데 요즘에 상권은 보통 이렇게 한 개로 있지가 않아. 잘 복합으로 많이 있어. 여기에서 두세 가지가 거의 결합이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복합 상권이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겠지. 자, 이제 매출을 까봤어. 근데 너무 잘 나온 거야. 와, 우리 SC, 우리 영업관리 너무 수고했어. 자,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매출 데이터를 전체 매출하고 객단가하고 개수하고 이제 어떤 품목들이 많이 팔렸는지 그것들을 이제 깊게 봤겠지. 자, 깊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편의점이 자, 오피스 상권에 있다고 쳐봐. 자, 보통 오피스 상권이면 개커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매출을 보니까 개커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어. 자, 뭐가 발생했어? 자, 현장에 있는 어떤 이슈와 지금 매출 이슈가 비례하지가 않아. 괴리감이 발생한 거지.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라서 개커피가 좀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많이 안 나갔어. 자, 어떤 상권이나 그 상권의 특수성에 따라서 많이 나가야 되는 어떤 품목들이 있겠지. 근데 그 품목들이 나가지 않았다?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매출이 단순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현장의 이슈와 매출 이슈 간의 괴리감을 먼저 발견을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SC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까? 보통 편의점에서 좀 잘 나가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얼마일 것 같아? 뭐 현직자 친구들 이야기로는 뭐 전바이 점이라고 하지만 뭐 이야기는 사실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니까 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1인당. 와,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자, 엄청 낮은 경우는 뭘까? 5,000원 이하. 자, 1인당 5,000원 이하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첩첨한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자, 매출이 무작정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걸까? 아니야. 생각해봐. 고객 방문이 엄청 많아. 미친 듯이 많아. 근데 객단가를 까놓고 보니까 5,000원도 구입을 안 하는 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력 비용도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못하겠지.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단가를 개선시키는 역할도 누구야? SC가 하는 거다. 자, 이런 이슈만 봐도 정말로 할 게 많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이슈들을 계속 보면서 또 재밌다고도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정말 건강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점포가 나의 점포다 라는 주의정신으로 임해야겠죠. 이렇게 유통 강의를 한번 하니까 되게 재밌네.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유통 강의를 아주 진하게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넘어가서,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 이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가맹점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하고 이제 점주하고 본사의 커뮤니케이션 조율 측면. 방금 전에도 어떤 현직자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너무 밀어넣었대. 오늘 너무 밀어넣어서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가끔은 이제 본사에서 많이 푸시를 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도 내가 평소에 점주님하고 신뢰를 잘 쌓았다면 크게 문제가 가끔은 될 수가 있어. 야, 너 믿고 계속 내가 넣어줬는데 또 넣으라고? 이러면 점주님도 그렇고 우리 영업관리자도 그렇고 좀 마상을 입을 수가 있지. 하지만 우리는 본사의 정책을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점주님과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이 밀어넣기 했다라는 현직자는 BGF 리테일 현직자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현직자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소비자 만족도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관점들 한 두 가지나 한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역할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뒤에 경험도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근거한 강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겠죠.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예시를 짤막하게 보고 갈게요. 자, 가맹점 관리 측면에서는 자, 담당하는 점포는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빠요, 이 친구들이. 자, 많은 친구를 제가 한 20개까지 봤어. 야, 너 뭐 재졌니?
20개 맡는다고? 뭐 해야죠. 까라면 까야 됩니다. 일단 예, 20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0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가맹점을 맡게 되고요. 자, 가맹점 사항이 모두 다 다르겠죠. 뭐 어떤 거는 주택 상권에 있고, 어떤 거는 학원가에 있고, 어떤 거는 복합 상권에 있고, 자, 모두 다르기 때문에 SG는 가맹점 사항에 맞추어서 해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G는 우리 점포만이 가진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편의점 47,000개, 지금 거의 한 5만 개입니다. 자, 임금 경합이라는 위기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유를 제시하면 되겠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은 예시들은 457D 홈페이지에 제가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는 정말 한 10% 아니죠. 한 5% 정도만 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가끔 밀어넣기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푸시를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조율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뭐다? 신뢰이다. 신뢰를 꼭 잘 쌓아놔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점주님, 본사, 고객님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편의점 공간 내에서 점주들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정말 잘 썼네요. 자, 누가 썼을까? 예, 제가 썼습니다. 자, 욕구를 파악해서 이 접점들을 편의점 공간 내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뭐 보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 5만 점포 시대. 자, 이제는 점포 리뉴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녀야 되는데, 자, 점포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설득해야 돼? 점주님. 그죠?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해야겠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비자 만족도 측면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CU 가맹점만의 강점은 강화하고 고객님 니즈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는 데스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제시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혹은 SC는 집객력 포인트 및 점포 인유 강화를 넘어 현장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강화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강화를 넘어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한 겁니다. 근데 자어서 문장은 뭐가 좋다? 간결한 게 제일 좋다. 쉽게 잘 읽히면 장땡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써야겠죠. 그러면 어떤 경험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끔 선생님 저는 유통 경험도 없고 편의점 경험도 없고 가맹점 경험도 없고 좀 경험이 부족해요. 어떤 경험을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시들을 쭈르륵 달아 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직접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다가 최대한 많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 하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기회 요소를 발굴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맞는 영업관리가 됐어. 근데 점포가 저 구석에 있어. 막 이제 골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여기 이게 사거리인데 여기에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에 있어. 자, 점포의 입지가 어때? 이상해. 이거 어떡하지? 자, 근데 이런 상황에 핑계를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런 상황에서도 뭐야? 기회 요소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뭐 예를 들면 점포 내부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포 외부를 둘러싼 어떤 상권의 변화라든지 고객층들의 변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회 요소를 어떻게든 발굴해서 지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험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경험만 딸랑 뚝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설득이랑 협상, 조율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해결책을 마련했어. 근데 이 해결책을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점주님 나이대 어른들, 선배, 아니면 돈에 얽힌 비즈니스 관계면 더 좋아요. 저라면 이러한 경험으로 좀 어필을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457D.com에는 예시를 다 직접적으로 기술을 해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자소서만, 편의점 영업관리 자소서만 한 15개, 1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쭉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셔. 자, 이것도 이렇게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자, 글자 수가 몇 자야? 700자죠. 행운의 7. 자, 글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꾸깃꾸깃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한 2-3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어필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점포 관리 방법론인데 나는 좀 직영전 근무 때부터로 시점을 잡아놓고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딱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보세요. 약간만 설명해 드리면 직영전 매니저로서 이제 현장 이슈들을 좀 더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겠죠. 영업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점포에 오래 체류하기보다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직영전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두겠다.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해당 이슈를 공부하여 폐기 기회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력을 하겠다. 그리고 방법론은 누구한테 전파를 해? 점주님. 이건 여담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영주라고 하고 BJF 리테일은 점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크게, 엄청 크게 중요한 것은 꼭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직영전 근무 시에 담당 상권 분석을 통해 고객 연구에 따른 발주로 결품 최소화, 고객 클레임에 대처하며 현장 관리 지식을 쌓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직영점으로 근무할 때 아무래도 한 점포를 오래 맡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길러 나가겠다 라고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점주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신뢰다.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점주님, 나 못 믿어요? 내가 지금 점주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믿게끔 점주님 점포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상권 변화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점포를 나의 점포처럼 연락하고 믿음을 드리겠다. 뭐 이런 정보도 들 수가 있고, 뭐 어떤 상품들이 요즘에 뭐 잘 나가는 뭐 트렌드 정보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추구 방법인데, 뭐 VMD 분야도 함께 VMD라는 게 뭐냐면 이제 MD는 아시죠? V는 뭐냐면 이제 공간이 좀 추가된 거예요. 버추얼이라고 그래서 매장 구성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편의점도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는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아무래도 현장 관리를 하는 영업 관리다 보니까 이런 VMD적인 요소들도 내가 공부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뭐 공부해 볼 수 있을까? 뭐 부동산 지식도 공부를 해볼 수 있고, 요즘에 데이터 중요하게 여기니까 빅데이터 공부도 하겠다. 뭐 데이터 분석에 관계된 뭐 ADSP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자격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 분석에 관계된 뭐 자격증도 취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 방법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나는 이런 느낌을 좀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선배가 되겠다라고 어필을 하셔도 되겠죠. BJF 리테일 내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영업이익률 보증은 물론 점포마다 보정 계획 충수와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꿈꾸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케팅적인 관점도 괜찮아요. 각 점포들을 프리모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런 최종적인 목표를 먼저 드러냄으로써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라고 하면 뭔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소서라는 게 뭔 것 같아? 저는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거든. 자,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인데 설득의 요소가 좀 있는 보고서야. 근데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읽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좀 태도적인 측면들, 아니면 좀 더 도전적이고 좀 패기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좀 일부러 좀 많이 가지고 왔어. 딱 이 자소서를 읽었을 때 이 친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구나,
거구나, 어떠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좀 느낌적인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문장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내가 좀 더 편의점 영업관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좀 뉘앙스들. 뭐 예를 들면 점주님으로부터 이번에 또 새로운 거 없어? 라고 연락을 먼저 받고 고객님께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상품이 들어왔을까라는 설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화의 진취적인 SC가 되겠다. 정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정말 SC로서 이룰 수 있는 목표로서는 정말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점주님한테 먼저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에 진취적이겠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 친구는 좀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죠. 두 번째, 편의점 업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라는 업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행하는 SC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편의점 업계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죠. 자, 세 번째로 15개 점포를 1년 동안 관리하려면 총 15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지만 월 단위로 더 세분화하여 점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되게 꼼꼼한 친구구나. 꼼꼼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느껴지죠. 자, 네 번째 예시도 보면 점주님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였습니다. 그 예시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국민지원금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봐서 국민지원금이 시행이 됐는데 사람들은 뭘 많이 편의점에서 샀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나왔어. 그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 담배를 한 보로씩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뭘 많이 샀냐면 양곡, 과일, 신상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갖고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지원금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시행을 했죠. 그러면 국민지원금이 시행이 되었던 그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품 비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발주를 좀 독려를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그 점포의 매출은 더 효율적으로 올랐겠죠.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알려주신 게 누구야? SC야. 그래서 이런 예시를 씀으로써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더 빠르게 독려를 해드리고 점주님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좀 더 기민하고 좀 더 민첩하게 움직여서 점주님의 신뢰를 얻겠다. 나는 좀 더 변화에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런 느낌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소서를 딱 읽었을 때는 이 친구가 좀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느껴지면 좋아요. 무조건 꼭 직무에 맞춰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자소서란 뭐냐면 이 자소서만 읽고만 봤을 때에도 이 친구는 지금 이런 친구구나, 이런 매력과 이런 강점과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바스럽게 쓰거나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업계와 직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고 정말 나만의 문장에 대해서 정말 나만의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그 느낌들이 제일 좋은 자소서입니다. 사실 자소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빈 공백에 마구잡이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떤 식으로 쓴 적이 있냐면 일기로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형식으로도 쓴 적이 있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써서 어땠을까? 면접에서 칭찬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꼭 이렇게 도전적으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좀 더 면접장에서 칭찬을 받고 싶거나 좀 더 주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한번 기술을 해봐도 좋아요. 왜? 자소서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형식의 자소서도 어디에 있다? 사우치딥.com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치딥의 지엄마와 노브맨이었습니다.